김태준은 한국 제조업계에서 전설적인 인물로 통합니다. 1970년대 후반 25의 젊은 나이로 영등포 공단의 작은 플라스틱 사출 공장에서 시작해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용 플라스틱 제조 그룹을 일궈낸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그의 회사는 현재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케이스, 의료기기 부품 등을 생산하며 연 매출 2조 원을 넘기는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그를 회장님이라 부르며 존경하지만 정작 태준 본인은 그런 화려한 타이틀보다는 검소하고 편안한 일상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날 아침 태준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300평 대지 위의 2층 한옥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전통 한옥이지만 내부는 현대식으로 리모델링 되어 있었고 마당에는 50년 된 소나무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침실 창문을 열자 신선한 아침 공기가 들어왔고 태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옷장을 열자 이탈리아산 명품 정장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지만 태준의 손은 구석에 걸린 낡은 청바지와 회색 후드티로 향했습니다. 아내 윤희 65세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여보, 그 옷 말고 좀 괜찮은 걸 입어요. 밖에 나가실 텐데라고 말했지만 태준은 고개를 저으며 골동품이나 구경하러 가는 건데 편한 게 최고지. 누가 날 보고 뭐라 하겠어? 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차고에는 세 대의 차량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15억 원짜리 벤틀리 플라잉 스퍼, 4억 원대 제네시스 지구식, 그리고 구석에 먼지가 쌓인 빨간색 경차 기아 모닝이 있었습니다. 모닝은 10년 전 아내가 운전 연습을 하겠다고 해서 구입했던 차였는데 막상 아내는 몇 번 타보고는 너무 작고 불편하다며 제네시스만 타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태준이 가끔 가까운 곳에 마실 나갈 때 애용하는 차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도 이걸로 갈까? 태준은 주저없이 모닝의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차지만 주차하기 편하고 골목길 다니기도 수월해서 은근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시동을 걸기 전 스마트폰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배터리가 20%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어차피 금방 다녀올 거라 충전기는 챙기지 않았습니다. 문자는 희망저축은행에서 온 것으로 이자가 입금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준은 은행 앱을 실행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걸 즐기는 편이라 스마트폰 뱅킹 정도는 능숙하게 다루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계좌 총 예금 잔액 3,182억 원. 이 돈은 25년 전 절친한 친구였던 이명수가 아들 이준호가 저축은행을 시작한다며 전주를 부탁했을 때 투자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우정 반, 투자 반으로 처음 500억 원을 넣었고 저축은행의 높은 이자율이 마음에 들어 중간중간 100억, 200억씩 추가로 넣다 보니 어느새 3천억이 넘는 거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명수는 12년 전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들 준호는 6년 전 지분을 매각하고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지금은 태준과 희망저축은행 사이에 개인적인 연결고리는 전혀 없었지만 이자가 괜찮고 별 문제가 없어 굳이 다른 은행으로 옮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백자나 하나 건질 수 있으려나? 태준은 가벼운 마음으로 모닝을 몰고 집을 나섰습니다. 구형차라 엔진 소리가 다소 거칠었지만 동네 골목길을 빠져나가기에는 이만한 차가 없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 옆 차선에 20대로 보이는 젊은 운전자가 낡은 모닝을 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태준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겉만 보지 속은 모르면서. 태준은 라디오를 틀고 1970년대 가요를 흥얼거리며 운전했습니다.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태주는 전혀 몰랐습니다. 불과 1시간 후 자신이 어떤 수모를 당하게 될지 말입니다. 인사동 근처의 옛날 소리라는 골동품 가게에 거의 도착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평소 차를 대던 공영 주차장이 보수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주변 골목을 돌며 주차 공간을 찾았지만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날따라 빈자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디 없나? 두 번째 골목을 돌 때 태준의 눈에 5층짜리 회색 건물이 들어왔습니다. 1층에는 희망저축은행이라는 파란색 간판이 선명하게 붙어 있었고 건물 옆으로 주차장 입구가 보였습니다. 거기 주차장이 있었지. 온 김에 요즘 금리 좋은 상품이 뭐가 있는지나 물어보고 갈까? 태주는 방향을 틀어 은행 건물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는 희망저축은행 고객 전용이라는 표지판이 서 있었고 입구를 지키듯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작업복을 입은 그 남자의 명찰에는 건물관리 마이너스 강철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준이 낡은 빨간 모닝을 천천히 주차장 입구로 진입시키려는 순간 강철호가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어디 가시려고요? 목소리에는 이미 불쾌함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태준의 차를 위아래로 훑어본 강철호의 눈빛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빨간 모닝, 범퍼에는 긁힌 자국이 여러 개 보였고 조수석 문짝은 살짝 찌그러져 있었으며 운전석 문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도 있었습니다. 주차하려고요. 골동품 가게 잠깐 들렀다가 은행 업무 좀 보려고요. 태주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평생 사업을 하면서 아랫사람들에게도 존댓말을 쓰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주차는 은행 업무 보실 때만 됩니다. 그러니까 차 빼시고 업무 보실 때 다시 오세요. 강철호의 말투는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 다녀와서 은행 갈 겁니다만. 태준이 다시 설명하려 하자 강철호가 귀찮다는 듯 말을 끊었습니다. 은행에는 무슨 업무 보실 건데요? 예금이라도 하실 건가요? 아니, 그걸 왜 여기서 다 말씀드려야 하나요? 금융상품 상담도 좀 받고 그러려고 하는데. 태준도 슬슬 짜증이 났지만 참으려 애썼습니다. 그냥 물어보러 오신 거잖아요. 그건 업무가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냥 얌체처럼 주차만 하려는 거 아닙니까? 강철호의 말에 태주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얌체라니. 70평생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은행 직원으로 보이는 2명의 여직원이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주차장을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보고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피식 웃더니 재빨리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주는 그 모습까지 다 보았습니다. 대답을 못 하시네요. 그냥 정말 주차만 하려고 하셨나 봐요. 차도 저런 거 타고 오시고. 뭐, 다 알겠습니다. 강철호가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은행 먼저 가면 되는 거죠? 태준이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아, 참. 네, 그러시던가요. 저쪽 모퉁이 구석으로 가세요. 강철호가 주차장 맨 끝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구석이라고요? 여기 앞쪽에 자리가 비어 있는데 왜 저 멀리 구석에 대라고 하시는 겁니까? 태준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실제로 은행 정문 바로 옆에 주차 공간이 2군데나 비어 있었고 다른 소형차들도 곳곳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앞쪽은 고급차 자리입니다. 경차는 저쪽으로 가세요. 강철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주차장에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경차들도 보이는데 왜 유독 자신에게만 이러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참기로 했습니다. 그냥 여기 좀 대면 안 될까요? 제가 무릎이 좀 안 좋아서 먼 거리를 걷기가 힘든데요. 태주는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실제로 왼쪽 무릎에 15년 된 관절염이 있어서 먼 거리를 걷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강철호의 표정이 더욱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 말 안 통하시네요. 여긴 VIP 전용 주차 공간이라니까요. 벤츠, BMW, 그런 고급 차들 대는 곳이에요. 할아버지 차는 저기 구석으로 가셔야 한다니까요.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태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꾹 눌렀습니다. 나도 이 은행 VIP 고객인데요. 태준이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순간 강철호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곧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할아버지가 VIP라고요? 저런 차 타고 오셔서요? 그럼 저는 이 건물주네요. 강철호는 태준의 차를 다시 한번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10년은 좋게 된 모닝, 페인트 벗겨진 문짝, 찌그러진 범퍼. 할아버지, 장난 그만하시고요. 빨리 저쪽으로 가세요. 주차비도 10분에 1,000원이에요. 은행 이용하시면 주차권 주는 거 아니냐고요? 주긴 주죠. 근데 그것도 예금이나 적금하시는 분들한테만 줘요. 할아버지, 오늘 예금하실 거예요? 강철호의 말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태주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필사적으로 억눌렀습니다. 상담하고 나면 예금 하나 들 수도 있겠지요. 알았어요. 그럼 자, 빨리 저쪽으로 가세요. 강철호가 손짓으로 태준을 재촉했습니다. 자, 빨리 빼세요. 뒤에 차 온다고요. 뒤를 돌아보니 흰색 벤츠 E클래스가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강철호는 태준의 차를 옆으로 밀어내듯 손짓하더니 벤츠를 향해서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소리가 한순간에 180도 바뀌었습니다. 태준은 마지못해 구석 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백미러로 강철호를 보니 그는 벤츠 운전자에게 환하게 웃으며 편하게 앞쪽에 주차하세요.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벤츠는 천천히 은행 정문 바로 옆 가장 좋은 주차 자리로 들어섰습니다. 운전석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성이 내리자 강철호는 다시 한번 허리를 90도로 구부려 인사했습니다. 태주는 구석 자리에 차를 대고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대하는 태도가 천지 차이였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구석에서 은행 정문까지는 약 50m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태주는 한 발 한 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관리인 강철호는 태준을 못마땅하다는 듯 쳐다보며 건물 그늘로 가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은행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태준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대리석 바닥은 반들반들 빛이 났습니다. 로비 중앙에는 대기 번호표 발권기가 있었고 태준은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25번. 전광판을 보니 현재 21번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태준은 대기석의 회색 소파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창구는 5개였는데 그중 3개만 운영 중이었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태준 앞에 2명, 옆 의자에 1명. 금방 차례가 올 것 같았습니다. 태준은 손목 시계를 보며 잠시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3천억이 넘는 돈을 맡겨놓은 은행인데
돈을 떠나서 주차권 하나 받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일까 싶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50대 중년 여성이 태준을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태준의 낡은 옷차림을 훑어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색바랜 청바지, 10년은 된 회색 후드티, 때 묻은 운동화. 여성은 슬며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 칸 더 멀리. 태준은 못 본 척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같은 건 신경 쓰지 않기로 오래전에 결심했으니까요. 전광판의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22번. 앞사람이 일어나 1번 창구로 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30대 직장인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1번 창구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목소리가 밝고 친절했습니다. 직원은 남성이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태준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중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건물 관리인과는 달리 직원들은 저렇게 친절하게 해주는구나. 태준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약 5분이 지났을까요? 전광판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23번, 24번이 차례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준의 차례가 왔습니다. 25번 손님, 3번 창구로 오세요. 기계음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3번 창구로 향하는데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태준의 낡은 차림새가 유독 눈에 띄었던 겁니다. 로비의 다른 고객들은 대부분 깔끔한 정장이나 단정한 캐주얼 차림이었으니까요. 3번 창구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이수진 대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행원답게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었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아마 아침부터 많은 고객을 상대하느라 지쳤나 봅니다. 태준이 창구 앞에 서자 수지는 고개도 제대로 들지 않고 컴퓨터 화면만 쳐다보며 기계적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업무세요?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아까 1번 창구 직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환영의 인사도 자리 권유도 없었습니다. 주차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태준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그제야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준의 모습을 본 순간 수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낡은 후드티, 색바랜 청바지, 그리고 주름 가득한 얼굴. 또 주차권 때문에 온 노인이네. 수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주차권이요? 말투가 확 달라졌습니다. 아까의 기계적인 톤보다 더 차가워졌습니다. 네, 밖에 건물 관리하시는 분이 은행에서 주차권 받아오라고 해서요. 태준이 설명했습니다. 수진은 다시 한번 태준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아까 주차장에서 낡은 경차 타고 온 그 할아버지구나. 수진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주차장에서 강철호가 한 노인에게 구석으로 가라고 하는 장면을 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으라는 듯이 큰 한숨이었습니다. 주차권은 은행 업무 보신 분들께만 드려요. 무슨 업무 보실 건데요? 수진이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예금이나 적금 가입하셔야 주차권을 드릴 수 있어요. 그 목소리에는 귀찮다는 뉘앙스가 가득했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컴퓨터 화면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태준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얼마 이상이요? 태준이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이요. 수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축은행의 적금은 월 1만 원부터 가능하지만 수진은 일부러 예금 금액으로만 안내를 했습니다. 어차피 저렇게 남루한 차림의 할아버지가 100만 원은 없겠지.
혹시 1만 원, 2만 원 있다고 적금 든다고 하면 나중에 또 해지하러 와서 귀찮기만 할 거야. 수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주차권 주고 나서 소액 적금 해지 때문에 다시 오는 노인 고객들을 여러 번 겪었거든요. 태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100만 원을 예금하는 건 당연히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주차장 관리인도 그렇고 이 직원도 그렇고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것 같았습니다. 출금은 안 되나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푹. 작은 소리였지만 태준은 다 들었습니다. 출금이요? 겨우 주차권 때문에 출금하시려고요? 수진은 처음으로 태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존중이 아니라 의심만 가득했습니다. 설마 계좌에 돈이나 있을까? 일단 출금하고 그 중에서 100만 원을 1년 정기예금에 가입할게요. 태준이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잠시 태준을 쳐다보다가 물었습니다. 통장 있으세요? 그 말투에는 명백한 비아냥이 담겨 있었습니다. 100만 원이 있긴 한가 보네. 그래봤자 기껏해야 몇백만 원 있겠지. 수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태준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지만 억눌렀습니다. 네, 있습니다. 태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짜요? 수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통장 가지고 오셨어요? 통장은 집에 두고 왔는데요. 스마트폰에 은행 앱이 있으니까 계좌번호 확인하고 출금해 주시면 됩니다. 태준이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인터넷 뱅킹을 하신다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옆 창구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이쪽을 힐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합니다. 태준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가.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알았어요. 스마트폰 켜서 보여주세요. 수진이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태준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열고 희망저축은행 앱을 클릭했습니다. 로그인하고 계좌번호가 나온 화면을 수진에게 건네주려는 바로 그 순간 배터리 부족 경고와 함께 화면이 깜빡이더니 꺼져버렸습니다. 아, 배터리가 나갔네요. 태준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지가지 한해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어휴. 한숨 섞인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신분증으로도 확인 가능하지 않나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신분증으로요? 수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신분증으로는 본인 확인 후 출금 가능하긴 한데요. 수진은 말을 끊고 태준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정말 100만 원 있으세요? 없으시면 주차권 못 드려요. 뒤에 손님들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수지는 뒤를 힐끔 쳐다보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뒤에 대기 손님은 한 명뿐이었는데도 말입니다. 태주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평생 이런 모욕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태주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3천억 원 인출하고 싶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진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몇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수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잘못 들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3천억 원이요. 태주는 침착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태준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3,000원이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옆 창구에 있던 직원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3천억 원이요. 태주는 침착하게 다시 강조했습니다. 천억 부분을 특히 명확하게 발음했습니다. 수진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배를 잡고 웃을 정도였습니다. 하하, 에이, 할아버지, 장난치지 마세요. 3천억이요? 정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웃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3,000원이면 주차비도 안 될 텐데요. 아, 3만 원 인출하실 거예요? 수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창구 안쪽에 있던 다른 직원 2명도 무슨 일인가 싶어 웃으며 쳐다봤습니다. 3천억 원이라니까요. 태주는 신분증을 창구 위에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진짜 바빠요. 3천억이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세요? 이런 건물 몇 채는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알아요. 태준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돈이 있으시면 뭐하러 주차권을 받으러 오세요? 그냥 주차비 내시지. 아니면 기사 딸린 벤츠나 타고 오시든가. 수진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내 돈이니까 내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잖아요. 빨리 확인이나 해주세요.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옆 창구의 남자 직원이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수진 씨, 뭐 하는 거예요? 손님 많은데. 그의 명찰에는 박성민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 이 할아버지가 3천억 원 찾으러 오셨대요. 수진이 성민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성민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3천억 원이요? 와, 농담도 크게 하시네요. 오늘 만우절인가요? 성민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창구 안쪽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웃기 시작했습니다. 서너 명이 이쪽으로 고개를 돌려 쳐다봤습니다. 대기 중이던 다른 고객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수치심보다는 분노였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것 같았습니다. 웃지 말고 확인이나 하고 인출해 주시오. 태준은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70평생 이런 모욕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큰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에휴, 알았어요. 확인해 드릴게요. 근데 정말 없으면 그냥 가세요. 농담도 정도껏 해야죠. 수지는 신분증을 집어들며 옆에 성민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그러나 들리게 말했습니다. 봐요, 68세. 저런 차림으로 3천억이라니. 아까 낡은 모닝 타고 온 할아버지 같은데 3억도 아니고 3천억이 있는데 설마 경찰을 타겠어요? 직원들이 또 웃었습니다. 태주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참자. 조금만 더 참자. 태주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웃으면서 신분증을 스캐너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확인해 드릴게요. 근데 정말 없으면 바로 가시는 거예요. 알았죠? 뒤에 손님들 기다리시잖아요.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수진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아, 출금 신청서 작성하셔야 돼요. 수진은 서랍에서 용지 한 장을 꺼내 창구 위로 툭 던지듯 밀었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무례한 동작이었습니다. 여기 금액이랑 성함 적으세요. 계좌번호는 일단 놔두셔도 돼요. 어차피 제가 조회해서 확인할 테니까.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건성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성민이 다시 피식 웃었습니다. 수진 씨, 진짜 3천억 나오면 제가 점심 사드릴게요. 성민 씨야말로 제가 저녁 사드리죠. 절대 안 나올 테니까. 두 사람이 낄낄거리며 내기를 걸었습니다. 태주는 용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창구 선반에 놓인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검은색 삼천리 볼펜이었습니다. 용지의 성명란에 먼저 이름을 적었습니다. 김태준. 그리고 출금 금액란에 펜을 가져갔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또박또박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3억 00000000000원. 0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콤마도 정확하게 찍었습니다. 다 쓰고 나서 용지를 수진 쪽으로 밀었습니다. 수진은 한눈 팔다가 용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액란을 봤습니다. 뭐예요, 이게? 수진의 목소리가 짜증스럽게 올라갔습니다. 3천억 원입니다. 태주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용지를 옆에 성민에게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성민 씨. 진짜로 3천억이라고 썼어요. 0이 12개예요. 성민이 용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 정말로 3천억이네. 와, 대단하시다. 할아버지, 혹시 복권 당첨되신 거예요? 성민의 말에 주변 직원들이 더 크게 웃었습니다. 뒤쪽 책상에 앉아있던 여직원 한 명이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뭐예요? 무슨 일이에요? 야, 이거 좀 봐요. 3천억. 성민이 용지를 들고 뒤쪽 직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요? 3천원 아니고요? 아니, 3천억. 0이 12개. 창구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구경거리를 보듯이 말입니다. 수지는 용지를 다시 가져와서 태준에게 보여줬습니다. 할아버지, 농담도 정도껏 해야죠. 3천억이요? 정말로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얼굴은 더욱 붉어졌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민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금액 밑에 한글로도 3천억 원이라고 써주세요. 혹시 실수로 0을 많이 쓰신 건 아니죠? 성민의 말투에는 명백한 비아냥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주는 금액 밑에 한글로 금 3천억 원정이라고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악필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듯하고 정갈한 글씨였습니다. 성민이 그 글씨를 보고는 말했습니다. 와, 글씨는 잘 쓰시네요. 근데 할아버지가 3천억 있으면 저는 여기 지점장 아니 은행장입니다. 성민의 말에 직원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성민 씨, 은행장이셨어요? 하하. 은행장님, 저희 월급 좀 올려주세요. 직원들이 장난스럽게 놀렸습니다. 태주는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주먹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확인해 주세요. 태준이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지는 큰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에휴, 정말. 알았어요. 수지는 성민을 쳐다봤습니다. 성민 씨, 이거 어떡해요? 진짜 확인해야 돼요? 당연하지. 빨리 해서 보내. 점심시간 다 돼가잖아. 성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정말 없으면 바로 가시는 거예요. 알았죠?
수진이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주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서 감정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신분증을 다시 들었습니다. 스캐너에 올려놓고 컴퓨터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진짜 시간 낭비네. 점심시간 늦겠어. 수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다 들었습니다. 성민은 의자를 수진 쪽으로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화면을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나올까? 내기할까요? 내기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네. 저는 10만 원 이따에 걸게요. 저요? 5만 원도 없을 것 같은데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5만 원도 없다? 그럼 몇천 원? 두 사람이 낄낄거렸습니다. 뒤쪽에서 다른 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100만 원에 걸게요. 100만 원? 와, 너무 높은데? 혹시 모르잖아요. 할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돈일 수도 있고. 직원들이 웃으며 떠들었습니다. 태주는 그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수지는 키보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김태준. 주민등록번호. 수진이 정보를 입력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은 계좌 조회 메뉴로 들어갔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자, 이제 나오겠네. 성민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수진이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김태준의 계좌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마우스를 잡고 있던 손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입이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작은 소리가 목구멍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시간이 멈춘 사람 같았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성민이 이상하다 싶어서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도 얼어붙었습니다. 뭐야 이게?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 한가운데 선명하게 떠 있는 숫자. 예금 잔액 31824587200000원. 수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천천히 세어봤습니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000억짜리가 셋. 3000억. 정확히는 3182억.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성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을 벌린 채 화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뒤에 있던 직원들도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다가왔습니다. 왜요? 얼마 나왔어요?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화면을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봤습니다. 어머. 그 직원도 얼어붙었습니다. 뭐예요? 얼마예요? 다른 직원이 물었습니다. 3천억.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순간 창구 안쪽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아까까지 웃고 떠들던 소리가 싹 사라졌습니다. 수지는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닌지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3182억. 그 아래로 최근 거래 내역도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정기예금, 이자, 입금 3,200만 원, 정기예금, 이자, 입금 2,800만 원. 매달 수천만 원씩 이자가 입금되는 내역들이었습니다. 성민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비틀거렸습니다.
책상을 잡고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고객님.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태준을 쳐다봤습니다. 태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확인했으면 빨리 인출해 주세요. 골동품 가게 가야 됩니다.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고객들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에요? 직원들 표정 좀 봐요. 뭔가 큰일 난 것 같은데. 은행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 속삭임이 로비로 퍼져나갔습니다. 성민은 사무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내선 번호를 눌렀습니다. 지점장님, 지금 좀 나와주세요. 빨리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성민답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안쪽 사무실 문이 급히 열렸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급히 나왔습니다.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소란스럽습니까?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명찰에는 지점장 정한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수는 빠른 걸음으로 3번 창구로 다가왔습니다. 성민이 급히 전화를 걸었을 때부터 심상치 않다고 느꼈거든요. 지점장님, 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손가락으로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예금 잔액 3182458720000원. 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 번, 두 번 눈을 깜빡이며 다시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3182억. 이게 무슨... 한수는 다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닌지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한수는 고객 정보를 받습니다. 김태준. 계좌 개설일 2000년 5월 18일. 25년 전부터 거래한 고객이었습니다. 한수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김태준.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그리고 기억이 났습니다. 10년 전 본점에서 열린 VIP 고객관리 회의. 본부장이 특별히 언급했던 이름. 희망저축은행 최대 예금주 김태준 회장님. 절대로 신뢰가 없도록 하십시오. 그 김태준이 바로 여기에. 한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구 앞을 봤습니다. 낡은 후드티를 입은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색바랜 청바지, 주름 가득한 얼굴, 그리고 차갑게 식은 눈빛. 한수는 순간적으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직원들이 뭔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수진과 성민의 창백한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수는 급히 창구 밖으로 나왔습니다. 고객님. 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태준은 한수를 쳐다봤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혹시 김태준 회장님이십니까? 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준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한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지점장 정한수입니다. 회장님. 한수는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90도로 완전히 숙였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고객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저분이 누구래? 지점장이 저렇게 인사하네. 뭔가 대단한 분인가 봐. 속삭임이 로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한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큰 실례를 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실례요? 태준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신뢰 정도가 아니라 모욕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창구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명확했습니다. 한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무슨 일이 그렇게 서운하게 하셨는지요? 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주는 수진과 성민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물어보세요. 이 직원들에게. 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성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수진 씨,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수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대답하세요. 한수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희가 회장님께서 주차권을 받으러 오셨는데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상 예금하셔야 주차권을 드린다고 했고 회장님께서 3천억 원 인출하신다고 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믿지 않고 웃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한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성민 씨는요? 한수가 성민을 쳐다봤습니다. 성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고객님이 3천억 원 있으시면 제가 은행장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성민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수는 두 사람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준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한 저의 잘못입니다. 한수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준이 한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한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갑자기 창구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태준 앞에서 90도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수진의 목소리는 울음 섞여 있었습니다. 성민도 급히 나와서 90도가 아니라 거의 머리가 땅에 닿을 듯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성민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로비의 고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저 사람들 왜 저래? 무슨 큰일이 있었나 봐.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태주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허리 펴세요.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태준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3천억 원 전액 현금 인출하겠습니다. 순간 로비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현금이요? 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현금으로 주세요. 안 되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하고요. 태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회장님, 수진이 다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회장님, 저도 잘못했습니다. 제발. 성민도 빌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정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천억을 다 빼신다고? 진짜요? 그럼 이 은행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중년 남성이 자기 창구로 급히 갔습니다. 저도 예금 좀 찾아야겠는데요. 지금 당장요. 저도요. 다른 고객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뭔 일 있나?
우리 예금은 괜찮을까? 나도 빨리 찾아야겠어. 한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러다 뱅크런이 시작될지도 몰랐습니다. 회장님, 제 사무실에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한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태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죠. 한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결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태준이 덧붙였습니다. 한수는 태준을 지점장실로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태준은 한수를 따라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창구를 가로지르는 동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태준에게 쏠렸습니다. 한수의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한수가 문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태준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수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둘만 남았습니다. 한수는 태준에게 가죽 소파를 권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시죠. 태준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한수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마의 땀을 손수건으로 닦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한수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는 이미 들었습니다. 태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3천억을 인출하신다고 하셨는데 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전액입니다. 태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회장님, 그 정도 금액을 한꺼번에 인출하시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금으로 준비하려면 최소 일주일은. 한수가 설명하려 했습니다. 현금으로 안 되면 이체하면 되죠. 태준이 말을 끊었습니다. 이체요? 네. 다른 은행으로요. KB은행이나 신한은행으로. 한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3천억이라는 거금이 다른 은행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희망저축은행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직원들을 엄하게 처벌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수는 손을 비벼댔습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했습니다. 기회는 아까 충분히 있었습니다. 태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은행에 제 돈을 맡겨둘 수 없습니다. 주차장 관리인부터 창구 직원까지 모두 똑같더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오늘부터 인출 절차 시작해 주세요. 이체 가능한 금액부터 먼저 처리하고요.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수도 급히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정말로 안 됩니까? 한수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안 됩니다. 태주는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3천억이 빠지면 지점이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한수가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그럼 밖에 건물 관리인이 자기가 건물주라던데 설마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태준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또 무슨... 한수가 당황했습니다. 물어보세요. 그 사람도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한수는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한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태주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로비는 여전히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태준을 보고 급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여기 주차권입니다.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주차권을 내밀었습니다. 태준은 주차권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은 예금해 주세요. 1년 정기예금으로.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네. 수진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년 만기 예금 서류에 전자 서명을 마치고 태준은 은행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는데 안에서 무슨 일인지 들어가 봤다가 나온 사람들이 강철호에게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철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주차권을 주며 말했습니다. 건물주님, 여기 주차권이요. 강철호는 아무 말도 못하고 떨리는 두 손으로 주차권을 받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구석에 외롭게 서 있는 빨간 모닝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직 분노가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시원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니야, 그들이 먼저 시작했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행에는 예금 인출 고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3천억이 빠진다는데 이 은행 괜찮은 거예요? 저도 예금 찾을래요. 순식간에 5개 창구 모두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수진과 성민은 즉시 대기 발령 조치되었고 강철호는 용역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본점은 긴급 회의를 열어 지점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건물은 급매로 나왔고 건물 급매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한 달 후 수진은 분식집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당장 돈을 벌어야 했지만 금융권 재취업은 불가능했습니다. 성민은 건설 현장에서 중장비 없이 손으로 자재를 나르는 일용직 노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강철호는 다른 건물에서 경비 일을 하며 이번에는 모든 차량에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경차든 고급차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태준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도 무례했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던 건 아닐까?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지점은 문을 닫았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들이 먼저 시작했어.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운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태주는 우연히 수진이 일하는 분식집을 방문했습니다. 수진은 태준을 보고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주문 용지를 떨어뜨렸습니다. 회장님.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주는 떡볶이를 주문했고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회장님, 그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수진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주는 수진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반성하고 있는데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며칠 후 태주는 130억에 그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시세보다 싼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1층에 새롭게 들어올 미래저축은행의 은행장 오승 제45세를 만났습니다. 박 회장님 반갑습니다. 은행장님 반갑습니다. 제 건물 1층에 들어오시는 거죠? 네, 조건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무인 주차 시스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경차든 고급차든 차별 없이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지점 확장하시면서 직원을 뽑으실 텐데 혹시 제가 추천하는 사람 1명 면접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은행 경험이 있으신 분인가요? 네, 저축은행 경력자입니다. 실력은 있는데 한때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회장님이 추천하시는 거면 믿을 만한 사람 같군요. 면접 기회 드리겠습니다. 태주는 수진이 일하는 분식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송수진 씨, 새로운 저축은행이 생깁니다. 희망저축은행 있던 자리예요. 거기서 직원을 모집한다고 하더라고요. 지원해보는 게 어때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요? 최종 합격은 물론 실력으로 결정됩니다만 면접 기회는 드릴 수 있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는데 두 번째 기회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니까요. 태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수진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주는 성민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건설 현장을 찾아가 개인 운전기사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저를요? 성민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급여는 지금보다 나을 겁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시면 나중에 은행 경력직 채용 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성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3개월 후 성민이 성실하게 운전기사 일을 하자 태주는 약속대로 은행 경력직 추천서를 써주었습니다. 심지어 강철호에게도 청원경찰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호의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몇 달 후 미래저축은행이 문을 열었습니다. 무인 주차 시스템이 설치되어 경차든 고급차든 차별 없이 무료 주차가 가능했습니다. 수진과 성민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모든 고객에게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어느 날 태준이 벤틀리를 타고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수진과 성민이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주차권 좀 주게. 내 계좌에서 100만 원 빼서 1년 예금해주고. 태준이 농담처럼 말하자 두 사람은 웃으며 네, 회장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태준은 차에 올라 라디오를 틀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지. 하늘이 맑고 푸른 날이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과 함께 진심으로 반성하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이야기. 결국 모두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